자, 봅시다. 이어서. 그래서 다음 걸로는 유리화 하는 모양인데, 너희가 중3 때 배웠던 유리화는 분모의 유리화잖아. 그러니까 분모의 루트가 있을 때 얘를 유리화하는 방법으로 이 루트에 있는 거를 똑같이 곱한다거나, 아니면 얘가 이런 꼴이라면 분모랑 분자에 이 꼴을 곱했었지. 기억나지? 이게 중3 때 배웠던 분모의 유리화인데, 여기에서의 유리화는 이것도 있지만 분자의 유리화도 당연히 포함돼. 그러니까 좀 낯선 거 해보자. 25번 보게. 분자를 유리화한다는 게 무슨 거냐면 똑같아. 자, 25번. 이거 fx가 붙어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별 문제 아니거든? 자, 보자. x가 2로 가는 극한인데 분자가 루트 3x 플러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fx. 얘가 x 마이너스, 얘가 5다. 네? 이 갖고 와래. 자, 그럼 일단 기본에 충실해 보자 얘들아. 우리가 아까 전까지 배웠던 건 뭐야? 숫자로 가는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극한은 그냥 갖다 집어넣는 게 맞아. 근데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안 되네. 이렇게 가는 거야. 부모가 넣잖아, 그지? 그럼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못 넣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 식을 어떻게든 변형해야 돼. 변형해서 집어넣었더니 5 나왔다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을 변형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약분이 되겠냐? 약분은 안 되잖아. 그러면 약분은 다 일단 냅두고 다음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게 어디가? 여기가 힌트가 되는 거지. 뭐야? 아, 유리화 해야겠구나. 그래서 얘가 분모에 있던 분자에 있건 이 루트가 있고 루트에 또 다른 항이 붙어있는 형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화 방법 그대로 분모랑 분자에 루트 3x 플러스 3 플러스 3을 곱해주자. 분모의 유리화건 분자의 유리화건 똑같아. 자, 그럼 곱해주면 분자는 얘랑 합차로 계산이 될 테니까 3x 플러스 3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거기에 fx가 곱해져 있는 꼴이겠지. 다음 분모는 얘들아 이런 것도 이제 요령껏 하는 건데,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 분모랑 분자 얘를 곱했잖니? 그러면 얘가 곱해진 이유는 얘 때문이지. 그러면 얘랑 얘는 연산하는 거야. 했잖아? 얘랑 얘는 사실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 그럼 얘는 연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써. 정리하지 말라고. 왜? 약분될 게 뻔하거든. 됐지 얘들아? 그럼 요렇게 써놓고 보면, 자 이거 계산하자. 이거 3x 마이너스 6이지. 3으로 묶어볼까? x 마이너스 2지. 깔끔하게 써보면 분자가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fx가 되고, 분모가 x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x 플러스 3 플러스 3이 된단 말이야. 이제 보이지? 약분.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야. 뭐야? 얘를 다시 x가 2로 가는 극한이니까 2를 넣어야 돼. 근데 분모가 연대니까 식을 변형한 거잖아. 그 말은 얘를 변형했을 때 무조건 누가 사라져야 돼? x 마이너스 2가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 얘 때문에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지워지겠지. 당연한 결과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게 얘랑 얘니까 이제는 넣어도 되잖아. 넣자. 넣으면 이 집어넣으면 3, 6. 이 집어넣으면 3 곱하기 f2지. 약분하면 2분의 f2네. 근데 그게 몇이랬어? 어디에서? 5래.
f가 10이잖아. 이 상태에서 물어봤어. 숫자로 가는 극한이니까 넣으라고. f에서 뭔지 관심 없어. 너 f이지. 얘가 답이야. 근데 왜 했잖아. f가 10이라고. 정답 10. 하나씩. 요게 유리화였고. 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 자, 그 다음 거 보면 얘들아, 이제는 숫자로 가는 극한이 아니라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잖아, 그지? 그럼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가면 돼. 예자? 26번에 답 몇 번? 4번. 불만 없죠? 다들?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분수꼴이 나온다면 그냥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 차수만 비교하면 돼. 분모 2차, 분자 2차, 최고차항 계수 1분의 4. 정답 4. 끝. 불만 없지? 그렇게 최고차항의 차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자 28번 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봤을 때 좌극한이라고 주어졌는데 우극한으로 바뀔 때 있었지? 기억나 얘들아? x의 개수가 음수일 때, 그치? 다시 한번 아까 했었던 거 좌극한, 우극한에서 이거서 리미트 x가 예를 들어 2로 가는 좌극한인데 f-x였다면 이거 굳이 바꿔 쓰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우극한 fx로 바뀐다. 괜찮을까? 이거 괜찮니? 얘들아? 이건 나중에 다시 얘는 나중에 생각하면 돼. 2 집어넣어. 그러면 f-2잖아. 그러니까 fx의 입장에서는 얘를 fx로 바꾼다 치면 마이너스 2로 가는 극한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때 좌극한이 우극한으로 바뀐다고. 왜? 마이너스 x라서. 오케이. 굳이 쓰자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됐지? 요거 이해됐지 얘들아? 이거랑 거의 비슷한 결로 28번 보자. 일단 28번 여기다 풀고 정리하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대. 그때 2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있었어. 사실 이거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설명 좀 해줄게. 자, 이거 만약에 얘들아 그냥 x가 무한대로 가면 답은 그냥 고민할 것도 없다 2지. 3차 계속 1분의 2니까 답은 2일 거야.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뭔가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x가 엄청 커진다가 아니라 x가 엄청 작아진다니까. 헷갈릴 여지가 있단 말이야. 나중에 요거 때문에 놓쳐서 틀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바로는 얘들아 x가 특정 값으로 가면 대입하는 건데 대입 못하면 식을 정리한다는 대입하는 거고,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랑 분자의 차수 비교해서 분자가 크면 무한대, 분모가 크면 0, 둘이 똑같은 동차수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답이었어. 됐지?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무한대로 갈 때란 말이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안 배워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일단 들어야 되라. 일단 듣고 결론을 정리해서 말해줄게.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헷갈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꿔서 풀어. 원래는 어떻게? x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한 거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간단 말이지. x랑 t랑 부호가 반대니까.
그럼 얘가 t는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x자리에 t를 넣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로 바뀔 거란 말이지. 안 써도 돼 얘들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우리가 구하기가 빡세단 말이야. 우리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것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를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한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x를 전부 다 마이너스 t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에 대한 식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나 t에 대한 식에서 t가 무한대로 가나 그게 그건 거잖아. 방정식에서 얘들아 x 플러스 1이 5라는 거랑 y 플러스 1이 5라는 거랑 다른 게 없잖아. 문자만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답은 t가 무한대로 가는데 최소 차임계수 보니까 3차 3차 똑같네? 정답 이겠지. 원래 이렇게 푸는 건데 과정은 이 과정을 거치는 건데 자 이제 정리하자 쉽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단의 식이 있다면 너희가 할 일은 그냥 이 치환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손쉽게 이거 t로 바꿀 것도 없어. 이거를 무한대로 다 바꿔버리고 x에 있는 모든 부호를 싹 다 바꾸는 거야. 이 치환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x에 있는 모든 부호를 싹 다 바꾸면 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과정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실제로는 마이너스 x를 치환해서 식을 바꿔버리는 건데 굳이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있으면 거기 있는 모든 x를 싹 다 부호 바꾼 거야. 이 안에 이미 치환이 들어가 있는 거지. 다 바꾸라고 다. x의 부호도 바꿨잖아? 그럼 여기 있는 애들 x에 다 바꿔. 그 다음에 그냥 하면 되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이기겠지. 무슨 말인지 됐을까?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냥 여기 있는 모든 x를 전부 다 부호 다 바꾸면 된다. 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여기도 x의 부호를 바꿨으니까 이렇게 쓰자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나 저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니까. 뭔가 이해돼서? 그래서 이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fx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x가 무한대로 가는 x의 부호를 바꾼 극한값을 구하면 돼요. 모든 x의 부호를 그냥 싹 다 바꾸면 된다고. 이 안에는 치환이라는 게 녹아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굳이 인지해서 이 짓을 할 필요조차 없다고. 그냥 다 바꾸면 돼. 모든 x의 부호를 다 바꾸면 된다고. 그러면 x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 여기 있는 모든 x는 다 부호가 바뀌고. 오케이? 괜찮을까? 아까 배운 대로 해보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요. 그러면 자 문제 풀 때 아까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숫자로 가는 극한은 대입한다. 대입하는데 대입이 이상하면 식을 변형한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분수꼴로 만들 수 있으면 분수꼴로 만들고 분수꼴이면 그냥 하는 거고 여튼간에 분모랑 부재 차수를 비교한다. 끝. 됐지? 그거랑 거의 동급으로 그게 뭐 숫자로 대입하건 무한대로 가건 뭐건 간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딱 보이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예문조가 바꿔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그냥 냅두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 바꾸는 거야. 가장 먼저 할 일이야. 그래서 지금 계상식이 이거잖아. 그러면 일단 먼저 할 일은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바꿔야 돼. 그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바꾼다는 건 뭐야? x의 모든 부호를 바꾼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그럼 굳이 쓰자면 이렇게 돼야지. x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굳이 쓰자면 이렇게 받아야지.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지 모든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x의 짝수 제곱은 바꾸나 마나야. 안 바뀌어. 오케이? 좋아, 이랬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이 아니라 플러스 x제곱이죠. 이 과정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일단은. 그러면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썼지만 이제 이 과정을 이해했으면 여기에서 모든 x의 부호를 바꾸는 건데 짝수 차수는 어차피 바꿔봤자 짝수 제곱이니까 안 바뀌어. 그럼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일단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누가 봐도 유리와 꼴이니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x를 곱해주자. 곱하면 얘랑 곱하면 합차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9x에 마이너스 x제곱이 들어오겠고 분모는 그대로 오겠지. 그러면 남는 게 분자에 마이너스 9x만 남은 거고 분모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x가 남을 거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하면 되지. 자, 무한대로 가는 극한 됐고 분모랑 분자가 있는 분수꼴이 됐어. 그럼 우리가 볼 거는 차수만 보면 되지. 자, 분자 1차 분모 2차가 아니라 1차지. 왜? 2차가 루트 안에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1차거든. 그러니까 얘도 1차항 얘도 1차항. 그럼 계수 1, 1, 마이너스 9 이렇게 극한값이 되겠지.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동일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답이다. 최고차항 1, 최고차항 1, 최고차항 마이너스 9.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2분의 4번. 자, 그리고 너희가 제일 귀찮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34번이거든? 일단 이제 봐봐. 그냥 한마디만 하면 끝나. 34번에서 얘들아 분모를 유리화할래? 분자를 유리화할래? 둘 다 하는 거야. 둘 다 해야 돼. 누구를 할까 고민되잖아. 왜? 둘 다 모양이 맞으니까. 둘 다 하는 거야. 귀찮지만. 얘는 둘 다 해야 돼. 그래서 둘 다 해보면 어렵지 않게 답 나올 거고 그냥 귀찮은 거지. 자, 다음 넘겨서 다음 페이지. 다 못하겠네. 자,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 뭐 샌드위치 공식이니 뭐니라고 할 텐데 뭐 별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거야. 지금 거기에서 fx가 있는데 얘가 자 쉽게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대. 일단 이거 말 되냐 안 되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써있는 그대로만 이해해봐. 말 안 되지.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서 그럼 fx가 뭐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그치? 됐지? 여기까지 됐지? 여기서 fx 뭐야? 라고 한다면 답은
모르잖아. 근데 여기에 양 모든 쪽에다가 극한을 붙여버리면 일단 단순하게만 써볼게. 그럼 여기서 뭐 x가 몇으로 가공하네? 얘 극한값은 2지 얘들아. 얘도 x가 어디로 가공하네? 극한값은 2지. 그러면 자, 잘 봐. 얘는 이 부등식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함수값에 대한 부등식이죠. fx라는 값에 대한 부등식이잖아. 얘는 극한값에 대한 부등식이지. 됐지? 그냥 이건 이론적으로 있는 얘기야 얘들아.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 함수값은 실제로 대입값이니까 2보다 fx의 함수값이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몰라.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여기에다가 모든 항에다가 모든 변에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값으로 바꿔버리면 얘들아 극한값은 함수값과 유사하지만 같진 않다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여서 얘는 실제 대입값이지만 얘는 향하는 값이잖아. 향하는 값이잖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는 가볍게 가자. 여기에서 x가 0일 x가 엄청 커졌어. 그럼 y 값은 엄청 큰 것분의 1이지. 얘들아 얘가 0이 될 수 있냐? x분의 1이 0 될 수 있어? 불가능하지. 하지만 얘한테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이건 0이잖아. 이게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거든. 여기에서 x가 0일 때 y값 없잖아. 불가능하잖아. 하지만 x가 아이고 이러면 이게 안 달라지지. 여기에서 x가 무한대로 엄청 커지면 그 값은 실제 함수값은 예를 들어 x가 그 엄청 크다는 게 1억이라고 해보자. 그럼 함수값은 1억분의 1이지. 맞지? 근데 극한값은 0으로 취급하잖아 우리. 그지? 저 엄청 크다 그냥 말하기 위해서 1억이라고 할게. 함수값은 1억분의 1이지만 극한값은 0이잖아. 다르잖아. 그치? 이게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다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는 함수값이지만 얘는 극한값이잖아? 함수값은 2와 2 사이에 없지. 하지만 극한값은 2와 2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왜? 2를 향해 가면 되잖아. x가 어디론가 가는 얘를 함수값은 2와 2 사이에 존재하지 않지만 극한값으로는 2와 2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왜? 2를 향해 가기만 하면 되잖아. 2를 향해 가면 우리는 그거를 2다라고 극한값을 표현하잖아. 얘가 0은 아니지만 극한값은 0이잖아. 그것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은 함수값에서는 등호가 없어도 극한값에서는 등호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야. 함수값에서 지금 요 관계가 이해가 되면 좋겠네. 여기 이 식에서 이거는 그냥 함수값인 거고 여기서는 극한값이잖아. 그치? 얘는 x가 엄청 크면 y값은 뭐야? 그 엄청 큰 거분의 1이지. 그런 값이 있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는 걔한테 극한을 붙이면 우리는 0이라고 취급하지. 이게 0이야? 아니잖아. 하지만 0이라고 하잖아. 극한값은 0을 향해 가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2일 수는 없지. 맞잖아 얘들아? 얘 함수값이 2일 수는 없잖아. 2보다 커야 되잖아. 하지만 얘가 극한값으로 따지면 2여도 되는 거라. 2가 아니지만 함수값으로는 2가 아니지만 2를 향해 가는 건 맞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 그래서 표정들이 안 좋네.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쉽게 생각해보자. 쉽게 얘들아. 함수값에서는 등호가 없어도 극한값을 붙여버리면 등호가 생긴다. 결론은. 왜? 극한값은 실제 값이 아니니까.
향하는 값이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그럼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었는데 왜 당연히 있는 거지. 핵심은 함수값에서는 같지 않아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고. 요거야. 문제로 볼게. 표정들이 안 좋아서. 죄다 놓은 거였네. 그냥 이런 거야. 봐봐. 35번으로 간단하게 볼게. fx가 있는데 얘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2x랑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사이에 있대. 자, 여기선 등호가 문제에서 애초에 있지만 등호가 없어도 똑같은 문제라고. 없어도 똑같아. 자, 이 자체로는 얘들아 함수값에 대한 식이지. fx의 함수값에 대한 식이야. 맞지? 얘들아?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x 곱하기 fx가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을 구하래. 좀 변형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이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니? 근데 fx를 갖고 있는 게 여기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 모든 좌변 우변 가운데에다가 똑같이 x를 곱하고 리미트를 붙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등호가 애초에 있었지만 사실은 등호가 없어도 똑같은 문제라고. 해볼게. 그러면 x를 양변에 일단 먼저 곱해주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이 될 거고 이쪽도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양변에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붙여버리면 가운데는 이렇게 될 거고 이쪽도 이쪽도 똑같이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잖니? 그때 여기 원래 지금 문제에서 등호도 있지만 원래 문제에서 등호가 없더라도 여기까지는 등호가 없게 유지가 되지만 리미트를 똑같이 붙이는 순간 등호는 무조건 생긴다고. 왜냐하면 함수값은 얘네 셋이 같다가 아니지만 극한값은 같을 수 있거든. 이 얘기야. 왜냐면 함수값은 딱 대입값이지만 극한값은 향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이해돼도 돼? 일단 이거 극한값 몇이야? 0이지. 야 이거 대답 안 나오면 안 되잖아. 이거 극한값 몇이야? 0이지. 만약 함수로서 그냥 얘만 단독으로 있다 저 리미트가 없어? 야 얘네들이 같냐? 다르잖아. 얘네들의 함수값은 다르지 얘들아. 다르잖아. 함수값은 다르지. 근데 극한을 붙이니까 뭐야? 똑같아졌잖아. 이 얘기야. 원래 문제에서 등호가 있지만 그건 신경 끄고 얘들아 지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함수값으로는 얘네 셋이 다를지언정 극한을 붙여버리면 얘네는 같아질 수 있다고. 그게 결론이야. 왜? 이런 과정 때문에. 야 얘네들 y는 x분의 1이랑 y는 x 플러스 1분의 1은 다르잖아. 다른 함수잖아 얘들아. 함수값 다르잖아.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하지만 얘네한테 둘 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붙여버리면 둘 다 0이잖아. 갖다 줬네. 함수값은 다르지만 극한값은 같아졌지. 왜? 함수값은 대입값이지만 극한값은 향하는 값이니까 얘가 x에다가 x분의 1이건 x 플러스 1분의 1이건 x가 엄청 커지면 얘는 0을 향해 가는 거고 얘도 0을 향해 가는 건 맞잖아. 이 개념이라고. 그래서 함수값의 개념에서는 등호 셋이 다르더라도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걔네 셋은 같아질 수 있다고. 그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원 문제에서는 등호가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등호가 있겠지만 원 문제에서 등호가 없더라도 여기서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등호를 너희가 생성시켜줘야 돼. 같아져도 되거든. 얘네처럼. 이러면 좀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등호가 지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함수 리미트가 없는 상황에선 등호가 없더라도 리미트를 붙이면 같아질 수 있으니까 얘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2야 여기도 2야 그럼 얘는 뭐야? 모르지.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얘는 2야 얘는 2야 근데 등호가 생겼네? 그럼 얘는 2겠지.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지금 요거를 풀면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에서 또 하나 너희가 해야 되는 게 문제에서 준 식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식을 만드는 과정인 거지. 그럼 뭐 한 거야? 이 식을 준 다음에 얘를 구하래. 뭐 해서? x 곱한 다음에 리미트 붙였지. 그냥 요 과정. 자, 그러면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한 문제만 풀고 여기까지 할게. 39번. 자, 마지막. 이 문제는 등호가 없어도 마지막에 등호가 생기는 거야. 그게 내가 먼저 말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있을 때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결론은 뭐야? fx 여기밖에 없잖아. 얘를 어떻게든 이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일단 fx를 단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양면에 4x씩 빼주고, 물론 순서는 좀 바꿔도 돼.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다음 x에다 집어넣는 거 가자. 나중에 할게. 먼저 나누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게. 아까 쓴 거지. 됐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x 자리에다가 이러면 좀 얘기가 끝나겠구나. 미안. 좀 쉽게 하려다가 이러면 더 헷갈려. 자,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4x 그냥 넘겼어? 그 다음에 x 자리에 2분의 x를 넣자. 그럼 f 2분의 x가 될 테니까 그럼 얘는 f 2분의 x가 될 거고 뭐 하면 돼? x 자리에다 2분의 x 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산 바랄게. 4분의 x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이쪽도 마찬가지 4분의 x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좀 괜찮지? 됐네? f 2분의 x까지 만들었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버리면 되지. 나눈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한. 무한대로 가는 극한. 무한대로 가는 극한. 극한 붙여버리면 얘의 값이 알고 싶은데 얘의 극한 값이 알고 싶은데 이쪽의 극한 값 분수꼴이잖아? 최고차함계수 1, 4분의 1. 극한 값 4분의 1. 여기도 1, 4분의 1, 극한 값 4분의 1. 그럼 이 사이에 4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있는 극한 값은 당연히 누구에서? 4분의 1이겠지. 참고 4분의 1. 3번. 어떻게 되지 얘들아?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40번까지. 일단은 숙제가 조금 적긴 한데 조금씩 늘려가 봅시다. 숙제 지금 엄청 적은 거잖아. 이제 조금씩 진도 좀 늘려서